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혜찌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스트래티지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를 비트코인의 수호신처럼 보고 있는데, 세일러가 사니까 비트코인은 안 무너진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 회사는 끝까지 비트코인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점이 꽤나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상장회사입니다. 그리고 상장회사는 결국 비트코인보다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회사의 생존, 자본의 구조, 주주가치, 우선주 배당, 채권자와 시장 신뢰,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한 해석인 게, 정확히 말하자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그냥 보유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회사의 자본 구조에 묶어놓고 그 위에 MSTR, STRC, STRF, STRK 같은 금융상품을 쌓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자산이고 MSTR은 그 변동성을 흡수하는 주식, STRC 같은 우선주는 그 위에서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핵심은 비트코인 사랑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본시장 설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MSTR도 잘 못 보고 STRC도 잘 못 보고 비트코인도 잘못 보게 됩니다. 최근 스트래티지가 32비트를 팔았습니다. 수량만 보면 정말 작습니다. 전체 보유량이 84만 3,706비트인데 32비트면 0.004%도 안 됩니다. 숫자로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규모가 아니라 메시지 때문인데요. 회사는 이 매도 대금을 우선주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한 게, 비트코인은 성역이 아니고 회사에 현금이 필요하고 우선주 배당을 해야 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유지하면 비트코인은 팔 수 있는 자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이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스트래티지에게 비트코인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회사를 움직이는 핵심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핵심 자산은 필요할 때 보유도 하고 담보도 잡고 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STRC를 보면 스트래티지의 진짜 전략이 보이는데, STRC는 그냥 주식이 아니라 스트래티지가 만든 변동금리 연구 우선주예요. 2025년 STRC IPO 순 조달금은 약 24.74억 달러였고 이 돈으로 21,000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계속 새로운 자본 조달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MSTR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사채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제는 우선주, 디지털 크레딧, 배당 상품까지 엮어서 비트코인 매수 구조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1분기 발표에서 STRC가 연초 이후 55.8억 달러를 조달했고 우선주 전체 발행 규모가 135억 달러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트래티지는 더 이상 단순한 비트코인 보유회사가 아니고 비트코인을 담보처럼 두고 그 위에 주식, 우선주, 배당 신용상품을 쌓는 비트코인 기반 금융회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비트코인에 강한 신념을 가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그 신념이 회사의 생존보다 앞선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장회사는 결국 회사입니다. 우선주 배당을 못하면 신뢰가 깨지고 자금 조달이 막히면 비트코인을 더 사기 어려워져요. MSTR 프리미엄이 꺼지면 주식 발행 효율이 떨어지고 STRC가 기준 가격 아래로 흔들리면 추가 조달도 부담스러워져요. 이 상황에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이제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우선주를 더 발행하거나 현금 준비금을 쓰거나 비트코인 일부를 팔거나 비트코인 담보로 금융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은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현금을 만들려면 매도하거나 보유 비트코인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이 회사를 키우는 동안에는 회사는 비트코인을 더 모을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회사를 압박하는 순간에는 회사는 비트코인을 위해 죽는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비트코인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는 게 비트코인 대출이에요. 이거는 확정된 전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스트래티지는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냥 지갑에 넣어두면 이자도 배당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오직 수익에만 의존해야 돼요.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까?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시종상품을 만들 수 없을까? 조달 비용보다 더 높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 이게 넓게 보면 비트코인 기반 예대마진 구조예요. 은행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내주면서 금리 차이를 먹듯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바닥 자산으로 두고 자본을 조달하고 그 자본을 다시 비트코인이나 금융구조에 연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조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담보가 생기면 레버리지가 쌓이고 레버리지가 생기면 청산 리스크도 생겨요.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와 비트코인을 상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회사의 자본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MSTR을 사는 것과 비트코인 사는 건
정확히 달라요. 일단 비트코인만 사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만 노출이 되죠. 하지만 MSTR을 사면은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지만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한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닥은 좀 더 잘 다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알트코인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MSTR은 알트코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STRC는 완전 달라요. STRC는 배당을 보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구조고 우선주기 때문에 스테일러가 가장 지금 지켜야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STRC도 현금 흐름이 가장 부담이라는 거. 근데 이 현금 흐름을 어디서 가져오냐? 지금 비트코인이랑 주식에서 끌어다 오고 있어요. 이게 가장 쉬운 현금 조달이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강세론자의 관점도 있어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고 자본시장에서 돈을 계속 조달할 수 있고 MSTR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STRC 같은 상품 수요가 계속 있으면 회사는 비트코인을 더 살 수 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MSTR 자산 가치도 커지고 MSTR 프리미엄도 잘 살아나고 추가 발행을 통한 비트코인을 더 살 수 있다. 이 구조가 들어가면 서로 강화할 수 있다. 이게 강세론의 핵심이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데 다만 조건이 있는 게 비트코인도 올라야 되고 자본시장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프리미엄이 유지돼야 되고 우선주 투자자들이 계속 신뢰해야 돼요. 조건이 유지될 때만 이 구조는 강해지는 거죠. 약세론자의 관점은 이건데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MSTR 프리미엄이 꺼지고 STRC가 흔들리고 우선주 배당 부담이 커지면 스트래티지는 더 이상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유동화해야 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스트래티지를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천재예요. 비트코인을 그냥 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주식, 우선주, 신용상품, 배당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금융공학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소신이 아니고 스트래티지는 스트래티지를 지키는 회사예요. 비트코인이 회사 가치를 키워주면 계속 비트코인을 살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회사 자본의 구조를 압박하면 회사는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고 담보로 쓸 수도 있고 우선주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게 상장을 해야합니다.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첫 번째, 비트코인을 보유량만 보지 마세요. 얼마나 들고 있는지 중요하지만 그 비트코인이 어떤 자본 구조 위에 묶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MSTR 프리미엄 봐야 됩니다. MSTR 비트코인 순자산이 얼마나 프리미엄 받고 있는지 봐야 되고 프리미엄이 커야 주식 발행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구조가 유리해져요. 세 번째, STRC 가격과 배당률을 봐야 돼요. STRC가 안전적으로 거래되는지 그리고 배당률을 올려야 가격이 유지되는지 회사가 배당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봐야 돼요. 네 번째로 비트코인 매수보다 매도 신호를 봐야 돼요. 32비트 매도는 규모는 작지만 필요하면 팔 수 있다는 신호는 중요해요. 다섯 번째로 세일러의 발언보다 회사 공시를 봐야 돼요. 자, 정리하자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의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고 정말 엄청나게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비트코인 소신은 아니라는 거.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자본시장의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회사일 뿐이라는 거.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이 구조는 강력한 상승 엔진 될 수 있지. 하지만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자본 조달이 막히고 우선주 배당의 부담이 커지면은 이 구조는 반대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세일러는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 보유량, MSTR 프리미엄, STRC 가격, 배당 재원, USD 리버스, 그리고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시장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큰 자금은 항상 자기 생존을 먼저 봅니다. 개인 투자가 필요한 건 누군가를 수호신처럼 믿는 게 아니고 구조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얘기한 이 내용들은 아마 이제 주변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보는 인사이트이기 때문이죠. 저와 같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흑과 백이 아니에요. 저는 시장을 흑과 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세일러가 스트래티지가 매수했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팔았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내가 스트래티지라면은 과연 이 회사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